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삶의 길을 탐색하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녀의 미래를 위해 쉴 틈 없이 일하며 땀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의 황혼역에서 지난 세월의 보상을 눈앞에 둔 시기, 바로 국민연금 수급이라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수많은 분들이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에 걸쳐 수천만 원, 많게는 억대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통계에 따르면 10명 중 무려 9명이 자신의 상황에 맞지 않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그냥 나이 되면 알아서 받으면 되는 것 아니었나? 조금 일찍 받으면 덜 받고 늦게 받으면 더 받는 그 정도 차이겠지. 만약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야기의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몇 푼의 돈을 더 받고 덜 받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의 남은 30년, 어쩌면 그 이상의 노후 생활 전체의 질을 좌우하는 인생 최대의 재정적 결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나 국민연금공단은 절대 먼저 나서서 당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이 무엇인지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은 오직 당신 스스로가 지혜롭게 챙겨야만 합니다. 오늘 이 귀한 정보가 여러분의 삶의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잠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이 내용이 내 가족, 내 친구, 혹은 이웃에게도 꼭 필요한 지혜라고 생각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공유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더 많은 분들이 평생의 후회를 막고 풍요로운 노후를 맞이하도록 돕는 선한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얼마 전 저를 찾아오셨던 60살 김병철 선생님의 사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평생을 바친 대기업에서 정년퇴직하셨지만 아직 대학생인 막내 아들의 학자금과 생활비 부담으로 어깨가 무거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과 함께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장 현금이 급합니다. 60세부터 연금을 조금 일찍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액수가 좀 줄더라도 지금 당장 받는 게 낫지 않을까요? 5년 뒤에 세상이 어떻게 될지, 내가 건강하게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누가 압니까? 김 선생님과 같은 고민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눈앞의 경제적 압박 때문에 조기 노령연금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흔들리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김 선생님의 예상 연금액을 바탕으로 실제 계산 결과를 보여드렸을 때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김 선생님의 정상 연금액, 즉 65세부터 받았을 때의 금액은 월 150만 원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60세부터 조기 수급을 시작한다면 1년에 6%씩 총 5년 동안 30%가 감액되어 월 105만 원만 받게 됩니다. 이 30%의 감액은 놀랍게도 평생 동안 지속됩니다. 월 45만 원 차이. 그럭저럭 견딜 만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점은 이 차이가 쌓이는 시간의 힘입니다. 65세의 정상 수급 시 연간 1,800만 원, 60세의 조기 수급 시 연간 1,260만 원, 매년 54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김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그래도 5년 먼저 받았으니 그 5년 동안은 이득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착각하십니다.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을 83세라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60세부터 83세까지 23년간 조기 수급 시 총 수령액은 약 2억 8,980만 원. 65세부터 83세까지 18년간 정상 수급 시 총 수령액은 3억 2,400만 원. 총 수령액의 차이는 무려 3,420만 원에 달합니다.
만약 90세까지 장수하신다면 그 차이는 5천만 원 이상으로 벌어집니다. 계산 결과를 멍하니 바라보던 김 선생님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럼 당장 앞으로 5년 동안의 생활비는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참으로 현실적인 가슴 아픈 질문입니다. 저는 김 선생님께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소진하는 대신 연금처럼 쪼개서 5년간의 생활비 다리로 활용하는 방법, 건강이 허락하는 선에서 단기적인 일자리를 찾아 소득 공백을 메우는 방법, 그리고 예금이자나 다른 금융소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말입니다. 지금 당장 조금 힘들더라도 5년을 현명하게 버텨낸다면 남은 평생 동안 매달 45만 원이라는 든든한 추가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건강이 위중하거나 다른 소득원이 전무한 절박한 상황이라면 조기 수급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감정에 휩쓸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냉정한 계산을 통해 나의 손익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선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정반대의 상황에 놓인 문희남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65세인 문 선생님은 마포에서 작은 카페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월 30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계셨습니다. 건강에도 자신이 있었죠. 선생님, 저는 아직 일하는 게 즐겁고 건강합니다. 연금을 늦게 받을수록 더 많이 준다고 하던데 이왕이면 최대한 늦춰서 70세부터 받아볼까 합니다. 연기연금 제도는 분명 매력적입니다. 수급 시기를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2%씩 늘어나 5년을 최대로 연기하면 무려 36%나 증액된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문 선생님의 정상 연금액은 월 120만 원. 만약 70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36%가 증액되어 월 163만 2천 원을 받게 됩니다. 매달 43만 원 이상을 더 받는 셈이니 기가 솔깃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 선생님께 손익분기점이라는 또 다른 계산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65세부터 70세까지 5년 동안 받지 못한 연금 총액은 7,200만 원입니다. 매달 43만 2천 원씩 더 받아서 이 7,200만 원을 모두 회수하려면 과연 몇 년이 걸릴까요? 계산해보면 약 167개월, 즉 14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다시 말해 70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해서 최소 84세까지는 건강하게 살아 계셔야 5년 늦게 받은 것이 비로소 이득이 되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84세요. 우리 집안 남자 어르신들은 대부분 70대 후반에 돌아가셨는데 문 선생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연금의 함정입니다. 숫자상으로는 매우 유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대 수명 이상으로 장수해야만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의 안정적인 소득이 미래에도 계속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입니다. 코로나 사태와 같은 예기치 못한 위기, 건강 악화, 급격한 임대료 상승 등 수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제가 문 선생님께 제안한 것은 단계적 연기 전략이었습니다. 무조건 5년을 채우려 하지 마시고 1년 단위로 연기를 신청하며 매년 본인의 건강과 사업 상황을 점검하시라는 것이었죠. 만약 상황에 변화가 생기면 언제든 연기를 중단하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 상황이 계속 좋을 경우에는 증액된 연금의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무조건 늦게 받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연금을 받으면서도 계속 일을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67세 임수동 선생님은 30년 넘게 택시 운전을 해오신 베테랑이셨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에도 운전대를 놓지 않으셨죠. 나는 일하는 게 체질에 맞아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병이 날 지경이라니까. 연금도 받고 택시 수입도 있으니 이거야말로 일석이조 아니겠소. 처음 몇 달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연금 월 110만 원에 택시 수입 월 250만 원. 총 360만 원의 넉넉한 수입으로 생활은 풍족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임 선생님께 청천벽력 같은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귀하의 소득이 기준액을 초과하여 지금부터 연금 지급액을 감액 조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십니다.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일정 기준 이상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액이 최대 50%까지 삭감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그 기준액은 월 약 300만 원입니다. 임 선생님의 택시 수입 250만 원은 기준액보다 낮았지만 여기에 연금 소득까지 합산되면서 소득 초과로 분류된 것입니다. 결국 그의 연금은 30만 원이 삭감되어 월 8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임 선생님의 소득 초과로 인해 배우자께서 받으시던 배우자 부양가족연금까지 지급이 중단되었다는 점입니다. 아니, 내 돈 내고 내가 받는 연금인데 내가 일해서 돈 좀 더 번다고 그걸 깎아버리는 법이 어디 있어?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계획을 다르게 세웠을 텐데. 임 선생님의 깊은 한숨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이 경우 해결책은 소득을 기준액 이하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택시 운행 일수를 주 5일에서 4일로 줄여 월소득을 조절하면 연금 감액 없이 전액을 수령하면서 일하는 즐거움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규정을 미리 아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유족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의 딜레마입니다. 72세 김순덕 어르신은 5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남편이 남긴 유족연금 월 90만 원으로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평생 성실하게 연금을 부은 덕에 그래도 이만하면 나쁘지 않게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냈던 내 연금도 받을 나이가 됐다고 하더군요. 그럼 둘 다 받을 수 있으니 살림이 훨씬 나아지겠다 싶었죠. 김어르신 본인의 연금 예상액은 월 60만 원. 유족연금 90만 원에 본인 연금 60만 원을 더해 월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계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은 동시에 전액을 받을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유족연금 전액을 받는다. 본인연금을 선택하고 여기에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는다. 누가 보아도 당장은 90만 원을 받는 첫 번째 선택이 유리해 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유족연금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숨겨진 함정입니다. 핵심은 미래 가치의 차이에 있습니다. 본인 연금에는 매년 물가 상승률뿐만 아니라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상승률까지 함께 반영되어 연금액이 인상됩니다. 반면 유족연금은 오직 물가 상승률만 반영됩니다. 이 작은 차이가 10년, 20년이 지나면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계산을 해보니 김 어르신이 85세까지 사신다고 가정했을 때 당장은 손해 같았던 본인연금을 선택하는 쪽이 총 수령액에서 수백만 원 이상 더 이득이었습니다. 만약 90세, 100세까지 장수하신다면 그 차이는 상상 이상으로 벌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직면한 가장 큰 불안, 바로 국민연금 기금 고갈 문제입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2055년경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불안한 소식을 전합니다.
이러다 연금 못 받는 거 아니야? 차라리 지금껏 낸 돈 일시금으로 다 찾아버릴까 하는 불안감이 커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월 100만 원씩 받을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고작 2에서 3년치 연금액에 불과한 푼돈을 손에 쥐게 될 뿐입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한 국민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연금 개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보험료는 더 내고 받는 연금액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혁이 이루어지기 전에 현재의 유리한 제도 하에서 본인의 수급권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조급하게 조기 수급을 신청하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개혁 리스크가 있더라도 여전히 본인의 건강, 재정, 가족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최적의 연금 수령 시점은 과연 언제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첫째, 본인의 예상 연금액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정확한 숫자로 확인하십시오. 막연한 추측이 아닌 구체적인 숫자가 계획의 시작입니다. 둘째, 본인의 건강 상태와 가족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십시오. 부모님과 형제들이 모두 장수하는 집안이라면 연기연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병이 있거나 건강에 자신이 없다면 안정적으로 일찍 수령하는 전략이 나을 수 있습니다. 셋째, 국민연금 외에 다른 노후 소득원이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십시오.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부동산 임대소득 등 다른 수단으로 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버틸 수 있다면 조기 수급의 유혹에서 벗어나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이 모든 과정을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십시오.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진솔하게 대화하고 필요하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평생의 소득이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국민연금 수급 시점은 한번 결정하면 다시 되돌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 남들도 다 그렇게 하더라는 아니란 생각은 여러분의 노후를 위협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 속 인물들처럼 여러분도 지금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 하나가 앞으로의 30년을 풍요롭고 존엄하게 만들 것이며 잘못된 판단 하나가 평생의 후회와 가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걸친 땀과 헌신이 안락하고 풍요로운 노후라는 결실을 맺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삶의 길을 탐색하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녀의 미래를 위해 쉴 틈 없이 일하며 땀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의 황혼역에서 지난 세월의 보상을 눈앞에 둔 시기 바로 국민연금 수급이라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수많은 분들이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에 걸쳐 수천만 원, 많게는 억대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통계에 따르면 10명 중 무려 9명이 자신의 상황에 맞지 않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그냥 나이 되면 알아서 받으면 되는 것 아니었나? 조금 일찍 받으면 덜 받고 늦게 받으면 더 받는 그 정도 차이겠지. 만약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야기의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몇 푼의 돈을 더 받고 덜 받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의 남은 30년, 어쩌면 그 이상의 노후 생활 전체의 질을 좌우하는 인생 최대의 재정적 결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나 국민연금공단은 절대 먼저 나서서 당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이 무엇인지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은 오직 당신 스스로가 지혜롭게 챙겨야만 합니다. 오늘 이 귀한 정보가 여러분의 삶의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잠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이 내용이 내 가족, 내 친구, 혹은 이웃에게도 꼭 필요한 지혜라고 생각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공유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더 많은 분들이 평생의 후회를 막고 풍요로운 노후를 맞이하도록 돕는 선한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얼마 전 저를 찾아오셨던 60살 김병철 선생님의 사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평생을 바친 대기업에서 정년퇴직하셨지만 아직 대학생인 막내 아들의 학자금과 생활비 부담으로 어깨가 무거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과 함께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장 현금이 급합니다. 60세부터 연금을 조금 일찍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액수가 좀 줄더라도 지금 당장 받는 게 낫지 않을까요? 5년 뒤에 세상이 어떻게 될지, 내가 건강하게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누가 압니까? 김 선생님과 같은 고민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눈앞의 경제적 압박 때문에 조기 노령연금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흔들리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김 선생님의 예상 연금액을 바탕으로 실제 계산 결과를 보여드렸을 때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김 선생님의 정상 연금액, 즉 65세부터 받았을 때의 금액은 월 150만 원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60세부터 조기 수급을 시작한다면 1년에 6%씩 총 5년 동안 30%가 감액되어 월 105만 원만 받게 됩니다. 이 30%의 감액은 놀랍게도 평생 동안 지속됩니다. 월 45만 원 차이. 그럭저럭 견딜 만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점은 이 차이가 쌓이는 시간의 힘입니다. 65세의 정상 수급 시 연간 1,800만 원, 60세의 조기 수급 시 연간 1,260만 원, 매년 54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김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그래도 5년 먼저 받았으니 그 5년 동안은 이득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착각하십니다.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을 83세라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60세부터 83세까지 23년간 조기 수급 시 총 수령액은 약 2억 8,980만 원. 65세부터 83세까지 18년간 정상 수급 시 총 수령액은 3억 2,400만 원. 총 수령액의 차이는 무려 3,420만 원에 달합니다. 만약 90세까지 장수하신다면 그 차이는 5천만 원 이상으로 벌어집니다. 계산 결과를 멍하니 바라보던 김 선생님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럼 당장 앞으로 5년 동안의 생활비는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참으로 현실적인 가슴 아픈 질문입니다. 저는 김 선생님께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소진하는 대신 연금처럼 쪼개서 5년간의 생활비 다리로 활용하는 방법, 건강이 허락하는 선에서 단기적인 일자리를 찾아 소득 공백을 메우는 방법, 그리고 예금이자나 다른 금융소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말입니다. 지금 당장 조금 힘들더라도 5년을 현명하게 버텨낸다면 남은 평생 동안 매달 45만 원이라는 든든한 추가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건강이 위중하거나 다른 소득원이 전무한 절박한 상황이라면 조기 수급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감정에 휩쓸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냉정한 계산을 통해 나의 손익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선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정반대의 상황에 놓인 문희남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65세인 문 선생님은 마포에서 작은 카페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월 30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계셨습니다. 건강에도 자신이 있었죠. 선생님, 저는 아직 일하는 게 즐겁고 건강합니다. 연금을 늦게 받을수록 더 많이 준다고 하던데 이왕이면 최대한 늦춰서 70세부터 받아볼까 합니다. 연기연금 제도는 분명 매력적입니다. 수급 시기를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2%씩 늘어나 5년을 최대로 연기하면 무려 36%나 증액된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문 선생님의 정상 연금액은 월 120만 원. 만약 70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36%가 증액되어 월 163만 2천 원을 받게 됩니다. 매달 43만 원 이상을 더 받는 셈이니 기가 솔깃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 선생님께 손익분기점이라는 또 다른 계산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65세부터 70세까지 5년 동안 받지 못한 연금 총액은 7,200만 원입니다. 매달 43만 2천 원씩 더 받아서 이 7,200만 원을 모두 회수하려면 과연 몇 년이 걸릴까요? 계산해보면 약 167개월, 즉 14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다시 말해 70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해서 최소 84세까지는 건강하게 살아계셔야 5년 늦게 받은 것이 비로소 이득이 되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84세요. 우리 집안 남자 어르신들은 대부분 70대 후반에 돌아가셨는데 문 선생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연금의 함정입니다. 숫자상으로는 매우 유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대 수명 이상으로 장수해야만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의 안정적인 소득이 미래에도 계속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입니다. 코로나 사태와 같은 예기치 못한 위기, 건강 악화, 급격한 임대료 상승 등 수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제가 문 선생님께 제안한 것은 단계적 연기 전략이었습니다. 무조건 5년을 채우려 하지 마시고 1년 단위로 연기를 신청하며 매년 본인의 건강과 사업 상황을 점검하시라는 것이었죠. 만약 상황에 변화가 생기면 언제든 연기를 중단하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 상황이 계속 좋을 경우에는 증액된 연금의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무조건 늦게 받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연금을 받으면서도 계속 일을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67세 임수동 선생님은 30년 넘게 택시 운전을 해오신 베테랑이셨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에도 운전대를 놓지 않으셨죠. 나는 일하는 게 체질에 맞아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병이 날 지경이라니까. 연금도 받고 택시 수입도 있으니 이거야말로 일석이조 아니겠소. 처음 몇 달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연금 월 110만 원에 택시 수입 월 250만 원. 총 360만 원의 넉넉한 수입으로 생활은 풍족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임 선생님께 청천벽력 같은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귀하의 소득이 기준액을 초과하여 지금부터 연금 지급액을 감액 조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십니다.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일정 기준 이상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액이 최대 50%까지 삭감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그 기준액은 월 약 300만 원입니다.
임 선생님의 택시 수입 250만 원은 기준액보다 낮았지만 여기에 연금소득까지 합산되면서 소득 초과로 분류된 것입니다. 결국 그의 연금은 30만 원이 삭감되어 월 8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임 선생님의 소득 초과로 인해 배우자께서 받으시던 배우자 부양가족연금까지 지급이 중단되었다는 점입니다. 아니, 내 돈 내고 내가 받는 연금인데 내가 일해서 돈 좀 더 번다고 그걸 깎아버리는 법이 어디 있어?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계획을 다르게 세웠을 텐데. 임 선생님의 깊은 한숨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이 경우 해결책은 소득을 기준액 이하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택시 운행 일수를 주 5일에서 4일로 줄여 월소득을 조절하면 연금 감액 없이 전액을 수령하면서 일하는 즐거움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규정을 미리 아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유족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의 딜레마입니다. 72세 김순덕 어르신은 5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남편이 남긴 유족연금 월 90만 원으로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평생 성실하게 연금을 부은 덕에 그래도 이만하면 나쁘지 않게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냈던 내 연금도 받을 나이가 됐다고 하더군요. 그럼 둘 다 받을 수 있으니 살림이 훨씬 나아지겠다 싶었죠. 김어르신 본인의 연금 예상액은 월 60만 원. 유족연금 90만 원에 본인 연금 60만 원을 더해 월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계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은 동시에 전액을 받을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유족연금 전액을 받는다. 본인연금을 선택하고 여기에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는다. 누가 보아도 당장은 90만 원을 받는 첫 번째 선택이 유리해 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유족연금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숨겨진 함정입니다. 핵심은 미래 가치의 차이에 있습니다. 본인 연금에는 매년 물가 상승률뿐만 아니라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상승률까지 함께 반영되어 연금액이 인상됩니다. 반면 유족연금은 오직 물가 상승률만 반영됩니다. 이 작은 차이가 10년, 20년이 지나면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계산을 해보니 김 어르신이 85세까지 사신다고 가정했을 때 당장은 손해 같았던 본인연금을 선택하는 쪽이 총 수령액에서 수백만 원 이상 더 이득이었습니다. 만약 90세, 100세까지 장수하신다면 그 차이는 상상 이상으로 벌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직면한 가장 큰 불안, 바로 국민연금 기금 고갈 문제입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2055년경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불안한 소식을 전합니다. 이러다 연금 못 받는 거 아니야? 차라리 지금 꺼낸 돈 일시금으로 다 찾아버릴까 하는 불안감이 커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월 100만 원씩 받을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고작 2에서 3년치 연금액에 불과한 푼돈을 손에 쥐게 될 뿐입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한 국민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연금 개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보험료는 더 내고 받는 연금액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혁이 이루어지기 전에 현재의 유리한 제도 하에서 본인의 수급권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조급하게 조기 수급을 신청하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개혁 리스크가 있더라도 여전히 본인의 건강,
재정, 가족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최적의 연금 수령 시점은 과연 언제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첫째, 본인의 예상 연금액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정확한 숫자로 확인하십시오. 막연한 추측이 아닌 구체적인 숫자가 계획의 시작입니다. 둘째, 본인의 건강 상태와 가족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십시오. 부모님과 형제들이 모두 장수하는 집안이라면 연기연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병이 있거나 건강에 자신이 없다면 안정적으로 일찍 수령하는 전략이 나을 수 있습니다. 셋째, 국민연금 외에 다른 노후 소득원이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십시오.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부동산 임대소득 등 다른 수단으로 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버틸 수 있다면 조기 수급의 유혹에서 벗어나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이 모든 과정을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십시오.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진솔하게 대화하고 필요하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평생의 소득이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국민연금 수급 시점은 한번 결정하면 다시 되돌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 남들도 다 그렇게 하더라는 아니란 생각은 여러분의 노후를 위협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 속 인물들처럼 여러분도 지금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 하나가 앞으로의 30년을 풍요롭고 존엄하게 만들 것이며 잘못된 판단 하나가 평생의 후회와 가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걸친 땀과 헌신이 안락하고 풍요로운 노후라는 결실을 맺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삶의 길을 탐색하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녀의 미래를 위해 쉴 틈 없이 일하며 땀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의 황혼역에서 지난 세월의 보상을 눈앞에 둔 시기 바로 국민연금 수급이라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수많은 분들이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에 걸쳐 수천만 원, 많게는 억대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통계에 따르면 10명 중 무려 9명이 자신의 상황에 맞지 않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그냥 나이 되면 알아서 받으면 되는 것 아니었나? 조금 일찍 받으면 덜 받고 늦게 받으면 더 받는 그 정도 차이겠지. 만약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야기의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몇 푼의 돈을 더 받고 덜 받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의 남은 30년, 어쩌면 그 이상의 노후 생활 전체의 질을 좌우하는 인생 최대의 재정적 결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나 국민연금공단은 절대 먼저 나서서 당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이 무엇인지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은 오직 당신 스스로가 지혜롭게 챙겨야만 합니다. 오늘 이 귀한 정보가 여러분의 삶의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잠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이 내용이 내 가족, 내 친구, 혹은 이웃에게도 꼭 필요한 지혜라고 생각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공유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더 많은 분들이 평생의 후회를 막고 풍요로운 노후를 맞이하도록 돕는 선한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얼마 전 저를 찾아오셨던 60살 김병철 선생님의 사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평생을 바친 대기업에서 정년퇴직하셨지만
아직 대학생인 막내 아들의 학자금과 생활비 부담으로 어깨가 무거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과 함께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장 현금이 급합니다. 60세부터 연금을 조금 일찍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액수가 좀 줄더라도 지금 당장 받는 게 낫지 않을까요? 5년 뒤에 세상이 어떻게 될지, 내가 건강하게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누가 압니까? 김 선생님과 같은 고민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눈앞의 경제적 압박 때문에 조기 노령연금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흔들리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김 선생님의 예상 연금액을 바탕으로 실제 계산 결과를 보여드렸을 때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김 선생님의 정상 연금액, 즉 65세부터 받았을 때의 금액은 월 150만 원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60세부터 조기 수급을 시작한다면 1년에 6%씩 총 5년 동안 30%가 감액되어 월 105만 원만 받게 됩니다. 이 30%의 감액은 놀랍게도 평생 동안 지속됩니다. 월 45만 원 차이. 그럭저럭 견딜 만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점은 이 차이가 쌓이는 시간의 힘입니다. 65세의 정상 수급 시 연간 1,800만 원, 60세의 조기 수급 시 연간 1,260만 원, 매년 54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김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그래도 5년 먼저 받았으니 그 5년 동안은 이득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착각하십니다.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을 83세라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60세부터 83세까지 23년간 조기 수급 시 총 수령액은 약 2억 8,980만 원. 65세부터 83세까지 18년간 정상 수급 시 총 수령액은 3억 2,400만 원. 총 수령액의 차이는 무려 3,420만 원에 달합니다. 만약 90세까지 장수하신다면 그 차이는 5천만 원 이상으로 벌어집니다. 계산 결과를 멍하니 바라보던 김 선생님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럼 당장 앞으로 5년 동안의 생활비는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참으로 현실적인 가슴 아픈 질문입니다. 저는 김 선생님께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소진하는 대신 연금처럼 쪼개서 5년간의 생활비 다리로 활용하는 방법, 건강이 허락하는 선에서 단기적인 일자리를 찾아 소득 공백을 메우는 방법, 그리고 예금이자나 다른 금융소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말입니다. 지금 당장 조금 힘들더라도 5년을 현명하게 버텨낸다면 남은 평생 동안 매달 45만 원이라는 든든한 추가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건강이 위중하거나 다른 소득원이 전무한 절박한 상황이라면 조기 수급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감정에 휩쓸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냉정한 계산을 통해 나의 손익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선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정반대의 상황에 놓인 문희남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65세인 문 선생님은 마포에서 작은 카페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월 30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계셨습니다. 건강에도 자신이 있었죠. 선생님, 저는 아직 일하는 게 즐겁고 건강합니다. 연금을 늦게 받을수록 더 많이 준다고 하던데 이왕이면 최대한 늦춰서 70세부터 받아볼까 합니다. 연기연금 제도는 분명 매력적입니다. 수급 시기를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2%씩 늘어나 5년을 최대로 연기하면 무려 36%나 증액된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문 선생님의 정상 연금액은 월 120만 원. 만약 70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36%가 증액되어
월 163만 2천 원을 받게 됩니다. 매달 43만 원 이상을 더 받는 셈이니 기가 솔깃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 선생님께 손익분기점이라는 또 다른 계산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65세부터 70세까지 5년 동안 받지 못한 연금 총액은 7,200만 원입니다. 매달 43만 2천 원씩 더 받아서 이 7,200만 원을 모두 회수하려면 과연 몇 년이 걸릴까요? 계산해보면 약 167개월, 즉 14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다시 말해 70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해서 최소 84세까지는 건강하게 살아계셔야 5년 늦게 받은 것이 비로소 이득이 되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84세요. 우리 집안 남자 어르신들은 대부분 70대 후반에 돌아가셨는데 문 선생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연금의 함정입니다. 숫자상으로는 매우 유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대 수명 이상으로 장수해야만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의 안정적인 소득이 미래에도 계속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입니다. 코로나 사태와 같은 예기치 못한 위기, 건강 악화, 급격한 임대료 상승 등 수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제가 문 선생님께 제안한 것은 단계적 연기 전략이었습니다. 무조건 5년을 채우려 하지 마시고 1년 단위로 연기를 신청하며 매년 본인의 건강과 사업 상황을 점검하시라는 것이었죠. 만약 상황에 변화가 생기면 언제든 연기를 중단하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 상황이 계속 좋을 경우에는 증액된 연금의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무조건 늦게 받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연금을 받으면서도 계속 일을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67세 임수동 선생님은 30년 넘게 택시 운전을 해오신 베테랑이셨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에도 운전대를 놓지 않으셨죠. 나는 일하는 게 체질에 맞아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병이 날 지경이라니까. 연금도 받고 택시 수입도 있으니 이거야말로 일석이조 아니겠소. 처음 몇 달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연금 월 110만 원에 택시 수입 월 250만 원. 총 360만 원의 넉넉한 수입으로 생활은 풍족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임 선생님께 청천벽력 같은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귀하의 소득이 기준액을 초과하여 지금부터 연금 지급액을 감액 조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십니다.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일정 기준 이상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액이 최대 50%까지 삭감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그 기준액은 월 약 300만 원입니다. 임 선생님의 택시 수입 250만 원은 기준액보다 낮았지만 여기에 연금 소득까지 합산되면서 소득 초과로 분류된 것입니다. 결국 그의 연금은 30만 원이 삭감되어 월 8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임 선생님의 소득 초과로 인해 배우자께서 받으시던 배우자 부양가족연금까지 지급이 중단되었다는 점입니다. 아니, 내 돈 내고 내가 받는 연금인데 내가 일해서 돈 좀 더 번다고 그걸 깎아버리는 법이 어디 있어?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계획을 다르게 세웠을 텐데. 임 선생님의 깊은 한숨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이 경우 해결책은 소득을 기준액 이하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택시 운행 일수를 주 5일에서 4일로 줄여 월소득을 조절하면 연금 감액 없이 전액을 수령하면서 일하는 즐거움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규정을 미리 아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유족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의 딜레마입니다. 72세 김순덕 어르신은 5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남편이 남긴 유족연금 월 90만 원으로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평생 성실하게 연금을 부은 덕에 그래도 이만하면 나쁘지 않게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냈던 내 연금도 받을 나이가 됐다고 하더군요. 그럼 둘 다 받을 수 있으니 살림이 훨씬 나아지겠다 싶었죠. 김어르신 본인의 연금 예상액은 월 60만 원. 유족연금 90만 원에 본인 연금 60만 원을 더해 월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계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은 동시에 전액을 받을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유족연금 전액을 받는다. 본인연금을 선택하고 여기에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는다. 누가 보아도 당장은 90만 원을 받는 첫 번째 선택이 유리해 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유족연금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숨겨진 함정입니다. 핵심은 미래 가치의 차이에 있습니다. 본인 연금에는 매년 물가 상승률뿐만 아니라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상승률까지 함께 반영되어 연금액이 인상됩니다. 반면 유족연금은 오직 물가 상승률만 반영됩니다. 이 작은 차이가 10년, 20년이 지나면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계산을 해보니 김 어르신이 85세까지 사신다고 가정했을 때 당장은 손해 같았던 본인연금을 선택하는 쪽이 총 수령액에서 수백만 원 이상 더 이득이었습니다. 만약 90세, 100세까지 장수하신다면 그 차이는 상상 이상으로 벌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직면한 가장 큰 불안, 바로 국민연금 기금 고갈 문제입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2055년경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불안한 소식을 전합니다. 이러다 연금 못 받는 거 아니야? 차라리 지금 꺼낸 돈 일시금으로 다 찾아버릴까 하는 불안감이 커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월 100만 원씩 받을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고작 2에서 3년치 연금액에 불과한 푼돈을 손에 쥐게 될 뿐입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한 국민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연금 개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보험료는 더 내고 받는 연금액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혁이 이루어지기 전에 현재의 유리한 제도 하에서 본인의 수급권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조급하게 조기 수급을 신청하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개혁 리스크가 있더라도 여전히 본인의 건강, 재정, 가족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최적의 연금 수령 시점은 과연 언제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첫째, 본인의 예상 연금액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정확한 숫자로 확인하십시오. 막연한 추측이 아닌 구체적인 숫자가 계획의 시작입니다. 둘째, 본인의 건강 상태와 가족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십시오. 부모님과 형제들이 모두 장수하는 집안이라면 연기연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병이 있거나 건강에 자신이 없다면 안정적으로 일찍 수령하는 전략이 나을 수 있습니다. 셋째, 국민연금 외에 다른 노후 소득원이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십시오.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부동산 임대소득 등 다른 수단으로 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버틸 수 있다면 조기 수급의 유혹에서 벗어나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이 모든 과정을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십시오.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진솔하게 대화하고 필요하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평생의 소득이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국민연금 수급 시점은 한번 결정하면 다시 되돌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 남들도 다 그렇게 하더라는 아니란 생각은 여러분의 노후를 위협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 속 인물들처럼 여러분도 지금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 하나가 앞으로의 30년을 풍요롭고 존엄하게 만들 것이며 잘못된 판단 하나가 평생의 후회와 가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걸친 땀과 헌신이 안락하고 풍요로운 노후라는 결실을 맺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삶의 길을 탐색하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녀의 미래를 위해 쉴 틈 없이 일하며 땀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의 황혼역에서 지난 세월의 보상을 눈앞에 둔 시기, 바로 국민연금 수급이라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수많은 분들이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에 걸쳐 수천만 원, 많게는 억대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통계에 따르면 10명 중 무려 9명이 자신의 상황에 맞지 않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그냥 나이 되면 알아서 받으면 되는 것 아니었나? 조금 일찍 받으면 덜 받고 늦게 받으면 더 받는 그 정도 차이겠지. 만약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야기의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몇 푼의 돈을 더 받고 덜 받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의 남은 30년, 어쩌면 그 이상의 노후 생활 전체의 질을 좌우하는 인생 최대의 재정적 결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나 국민연금공단은 절대 먼저 나서서 당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이 무엇인지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은 오직 당신 스스로가 지혜롭게 챙겨야만 합니다. 오늘 이 귀한 정보가 여러분의 삶의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잠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이 내용이 내 가족, 내 친구, 혹은 이웃에게도 꼭 필요한 지혜라고 생각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공유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더 많은 분들이 평생의 후회를 막고 풍요로운 노후를 맞이하도록 돕는 선한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얼마 전 저를 찾아오셨던 60살 김병철 선생님의 사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평생을 바친 대기업에서 정년퇴직하셨지만 아직 대학생인 막내 아들의 학자금과 생활비 부담으로 어깨가 무거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과 함께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장 현금이 급합니다. 60세부터 연금을 조금 일찍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액수가 좀 줄더라도 지금 당장 받는 게 낫지 않을까요? 5년 뒤에 세상이 어떻게 될지, 내가 건강하게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누가 압니까? 김 선생님과 같은 고민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눈앞의 경제적 압박 때문에 조기 노령연금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흔들리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김 선생님의 예상 연금액을 바탕으로 실제 계산 결과를 보여드렸을 때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김 선생님의 정상 연금액, 즉 65세부터 받았을 때의 금액은 월 150만 원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60세부터 조기 수급을 시작한다면 1년에 6%씩 총 5년 동안 30%가 감액되어
월 105만 원만 받게 됩니다. 이 30%의 감액은 놀랍게도 평생 동안 지속됩니다. 월 45만 원 차이. 그럭저럭 견딜 만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